솔로몬 잠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갈등을 말하는 경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관계가 평온하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자체가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 강요의 구조로 작동할 때 그 관계는 넓은 집이 아니라 정서적 감옥이 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영상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려는 사람과 갈등을 단절로 정리하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시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며 조정하려는 유형인지 아니면 선택을 강요하고 단절로 정리하는 유형인지를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히 이 편에서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회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치관 차이, 구조의 문제, 중간은 없다라는 언어가 어떤 위험 신호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이 평생의 안식처가 될지 혹은 끝없는 선택 강요의 시작이 될지는 이 질문들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를 가려내는 질문으로서 선택 강요 구조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시부모와 며느리와 남편과의 관계에 갈등은 있지만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연락이나 왕래를 완전히 끊는 선택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질문을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화로 조정한다거나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 찾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거나 그건 가치관 차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입니다. 가치관 차이라는 말은 단절형 인물이 이별, 단절을 정당화할 때 쓰는 대표적 언어입니다. 만약 남편이 시부모와 며느리와 남편과의 관계에 갈등은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선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갈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한다면 그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가산 답변으로 그렇다면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문제예요. 라고 답변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며느리 유형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가상 답변으로 그럼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라고 답변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며느리 유형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가상 답변으로 결국은 저보고 계속 참고 살라는 말로 들려요. 그건 결혼 생활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라고 답변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며느리 유형의 신호입니다. 남편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되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정도의 중간 선택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가산 답변으로 솔직히 중간이라는 선택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끊을 거면 끊고 아니면 아닌 거죠. 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며느리 유형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가상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차라리 명확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봐요. 라고 답변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며느리 유형의 신호입니다. 특히 가치관 차이라는 표현은 협상 종료, 휴가대와 차단, 단절의 도덕적 정당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절형 인물의 대표 언어입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인물을 가려내는 질문으로서 관계 책임전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시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상황적 요인이라고 하거나 서로의 오해라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처음에는 서로 기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미숙해서 시부모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특정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오해가 쌓이면서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 아마도 서로가 표현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그걸 시부모님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네 번째 답변으로 감정이 앞서서 상황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대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답변으로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 되면서 생기는 조정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시부모 문제라고 하거나 구조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 귀속이 항상 외부로 향하면 관계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으로 솔직히 시부모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랑은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시댁 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조에서는 며느리가 버틸 수가 없죠.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시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번째 답변으로 시부모님 성향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답변으로 관계가 나빠진 건 전적으로 시부모님 책임이죠.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답변으로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답변으로 노력해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변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답변자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정상적 유형은 왜 틀어졌는가를 설명하려 하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누가 잘못인가를 단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인물을 가려내는 질문으로서 신전 부모와의 과거 단절 이력을 확인하는 결정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낸 인간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결정은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상인이라면 단절 경험이 있어도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쉽다, 복잡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연락을 줄인 관계는 있었지만 완전히 끊어냈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은 마음이 복잡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정상인입니다. 두 번째 반응으로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정상인입니다. 세 번째 반응으로 거리둔 관계는 있었지만 후회가 전혀 없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관계라는 게 항상 한쪽 책임만은 아니니까요. 라고 반응을 하면 정상인입니다. 네 번째 반응으로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는 아직도 생각하게 돼요. 라고 반응을 하면 정상인입니다. 다섯 번째 반응으로 완전히 끊은 적은 없고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며 다시 조정된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라면 감정 표현이 아쉽다, 복잡하다, 생각하게 된다 식으로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일시적 선택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대인관계나 부모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낸 인간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결정은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혀 후회 없다라고 하거나 끊을 사람은 끊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답변은 시부모 단절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임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며느리들. 시부모를 미워해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불편해질 때 삭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단절을 결단 혹은 원칙으로 정당화하며 후회, 미련, 양가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친정 부모와 단절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대인관계나 부모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낸 인간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결정은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네, 있습니다. 끊을 사람은 과감하게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반응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리해야 할 관계는 정리하는 편이에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반응으로 부모라고 해도 저를 힘들게 하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전혀 미련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반응으로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기준이에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반응으로 저는 인간관계에서 기준이 분명한 편이에요. 불편하면 정리하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봐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을 확신으로 표현하며 단절을 정미, 원칙, 기준으로 정당화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고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질문표의 목적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며 조정하는 유형인지 아니면 단절로 정리하는 유형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답변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복되는 사고 방향성을 보셔야 합니다. 갈등 인식 구조 영역은 갈등이 장기화될 때 그 사람의 기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갈등이 오래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조정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갈등이 커지면 일정한 거리를 두며 상황을 식히려 하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고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계 자체를 끊는 선택을 합니다. 억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조건이 맞을 때만 관계를 이어가려 하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고위험 수준의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장대의 사과가 없는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관계를 다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일단 관계를 유예한 채 지켜보려 하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고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그런 관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관계 회복 경험 영역은 과거의 관계가 깨졌을 때 실제로 회복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갈등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으며 그 회복의 원인을 서로의 조정과 타협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루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관계 회복 경험이 드물고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관계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관계 회복 경험 자체가 거의 없으며 관계가 끝난 이유를 외부 요인이나 단절의 필요성으로 설명합니다. 이후에도 관계에 대한 불신이 고착되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가 생각하는 부모 연장자 관계 구조입니다. 부모나 연장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통해 미래의 시부모 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친정가족과 갈등이 있었을 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관계를 유지한 채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실제로 단절에 이르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대화를 통해 풀려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갈등을 회피하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연락 차단이나 관계 차단을 선택합니다. 가족을 언급할 때 드러나는 감정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지만 가족을 언급할 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비교적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며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가 경계 바운드리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역은 최근 자주 사용되는 선 긋기, 경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경계를 행동 기준으로 설정하며 불편함이 생기면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인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행동 기준과 감정 기준이 혼합되어 있으며 불편하면 일단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존중은 어느 정도 요구의 성격을 띱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경계를 감정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관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처리하며 존중 역시 조건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예비 며느리가 배우자, 즉 남편의 위치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전체 체크리스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편을 어떤 위치에 두는지를 통해 결혼 이후의 갈등 구조를 예측합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며느리는 남편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남편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경계 수준의 며느리는 남편을 갈등 상황에서 조정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위험 수준의 며느리는 남편을 자신의 방패나 대리인으로 설정하며 당신이 선택해 내 편에 서야 해 와 같은 요구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관계 갈등의 완충자가 아니라 소모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신호는 단일 항목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표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수록 그 사람의 관계 처리 방식은 조정보다 단절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이 점검의 목적은 누가 나쁜 사람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 이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처리할 사람인가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2단계까지의 결론 정리.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관계가 나빠져서 반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단절합니다. 그렇다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이혼율이 높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보다 높다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갖춰질 경우 급격히 높아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시부모와 안 맞으면 이혼을 더 많이 하나요? 요즘은 다들 거리두기 하지 않나요? 그러나 시부모와의 갈등과 시부모 완전 단절 구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갈등은 조정 대상이지만 단절은 결혼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변수입니다. 이혼율을 높이는 요인은 시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관계 처리 방식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유형의 며느리는 관계를 다음과 같은 일정한 방식, 즉 하나의 관계 알고리즘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그 불편함을 감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 선을 넘었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며 갈등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화를 통한 조정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였다고 느껴지면 이후에는 차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하고 관계를 구조적으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단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단절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착된 관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 알고리즘이 시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방식은 배우자, 친정가족, 친구,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특정 인물이나 관계가 아니라 불편함을 만났을 때 조정 대신 차단을 선택하는 관계 처리 습관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부모 단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이혼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은 결국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작동해온 관계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시부모 단절은 시험입니다. 초기 단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명절, 길융사, 불참이고, 둘째는 시댁과 연락 회피이며, 셋째는 시댁 방문 거부이고, 넷째는 남편이 단독으로 시댁을 방문하도록 강요합니다. 2단계에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부모 편이야? 이 질문은 관계 조정 요청이 아니라 충성도 테스트입니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첫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부모 단절은 단순한 갈등 회피가 아니라 배우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의 단절은 대개 노골적인 절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행동 변화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명절 불참, 연락 회피, 방문 거부, 그리고 배우자 단독 방문 요구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는 개인의 감정이나 컨디션, 상황상의 이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편가르기를 전제로 한 충성도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의 명절. 불참은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단절 신호로 비교적 정당화가 쉬운 방식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도저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 당신만 다녀와.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명절 참석을 거부합니다. 혹은 명절 가면 또 불편해질 게 뻔하잖아. 괜히 가서 스트레스 받느니 안 가는 게 낫지 않아? 명절 참석 자체를 감정 소모로 규정합니다. 또는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는 거지. 꼭 며느리가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명절 불참을 개인의 권리나 가치관 문제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이 연락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연락 회피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거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시부모의 전화나 메시지를 바로 받지 않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응답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잘 못 봤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연락 빈도를 점점 줄입니다. 시부모의 안부 연락에 단답으로만 답하거나 필요한 말만 남편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의 방문, 거부는 관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그 집에 가면 숨이 막혀. 난 더 이상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며 방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이 문제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어 시부모 집 방문을 계속 미룹니다. 굳이 얼굴 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전화로도 충분하잖아. 라며 만남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네 번째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이 남편이 시댁에 단독으로 방문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단계는 단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의 문제로 전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신호입니다.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혼자 다녀와. 난 빠질게. 하면서 시부모 문제를 전적으로 남편의 몫으로 넘깁니다. 내가 안 간다고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만 잘 다녀오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중 역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시댁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해. 라고 하면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구조적으로 배제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시부모와의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 배우자의 선택을 시험하는 구조입니다. 즉, 2단계에서 며느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이며 이 시험이 반복될수록 부부관계는 점점 더 압박과 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남편의 심리적 붕괴입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둘째는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양쪽에 맞추거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단절형 인물에게 중재는 배신으로 인식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첫째, 만성적인 죄책감과 둘째 선택 강요에 따른 무기력과 셋째, 정서적 소진 burnout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남편의 심리적 붕괴로 인하여 중재가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시부모 단절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남편은 처음부터 한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양쪽의 요구에 맞추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절형 인물에게는 관계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들의 남편은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다음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중재 유형으로 남편은 아내에게는
부모님도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고 부모에겐 아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라며 양쪽 모두를 달래려 합니다. 두 번째 중재 유형으로 부모에게는 아내의 불만을 축소해서 전달하고 아내에게는 부모의 말을 완곡하게 바꿔 전달하며 자신이 감정의 완충제 역할을 맡습니다. 세 번째 중재 유형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과 관련해 아내에게는 안 가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에게는 이번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대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중재 유형으로 아내가 시부모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다음엔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 라며 상황 봉합을 시도합니다. 다섯 번째 중재 유형으로 부모와 아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일부러 일정을 나누고 모든 소통을 자신이 대신 처리하려 하며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떠안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지 않으며 서로의 본성이 맞지 않으면 평생이 지옥이다. 관계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갈등이 생겨서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을 견디고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는 배우자 관계, 친정가족, 친구, 직장 관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심리적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대부분 남편입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 무기력, 정서적 소진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아부에서는 바로 이 지점,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아내를 둔 남편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무너져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모의 입장이든 남편의 입장이든 혹은 결혼을 앞둔 당사자라면 5부의 내용은 반드시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여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 편 며느리 면담 5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